여러분들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선택한 거죠. 온라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시, 공간, 구애를 안 받는다는 게 장점. 그러면 오프의 장점이 뭔가요? 온라인 장점은 아는데 오프라인을 선택하신 분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른다고요? 예? 혼자 하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사실 좀 모호한데, 함께 하면 좀 그런 것을 파악하는 데 좋다? 다 쌩까는데 그게 파악이 될까요? 집중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또요? 응? 현장감이 있다. 소통 안 하면 소통이래. 자, 또. 그러니까 진짜 오프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소통이에요. 온라인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이 언제 올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말로 안 하고 이게 활자로 쓰면 이걸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도 깝깝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이렇게 글로 써보면 글로 쓰다가 알아요.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 자, 그런데 질문은 그렇게 하세요. 질문은 하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어떤 궁금한 게 생기면 그 궁금한 걸 이렇게 활자로 글자를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쓰다가 그냥 에이씨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니까 그 사진으로 찍어요. 밴드에 들어가면 밴드 자체가 사진을 찍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찍는 게 화질이 좋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화질이 떨어지는데 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 찍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찍어요. 찍어서 그냥 질문하면 돼요. 찍어놓고 그냥 올려놓으면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궁금한 걸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리고 궁금한 걸 물어볼 때는 구태여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궁금한 부분을 좀 더 직관적으로 그냥 물어보면 제일 편할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장점은 면대면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런데 안 물어본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뭐라고요? 위험과 수익. 자, 이 위험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먼저 멘트를 해볼게요. 어린 아기가 뛰어갑니다. 엄마가 그 아기를 보고 말합니다. 그렇게 뛰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엄마가 방금 말했던 그 위험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요. 어린 아기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뛰어가면 위험하다고 말을 했는데 아기가 뛰어가다가 넘어졌대요. 이거는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된 거니까 안전한 겁니까?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경영학과. 이건 안전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이건 안전한 거예요. 엄마 생각대로 된 거 아닌가요? 내 생각대로 된 거죠. 이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통계학에서는 위험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 내 생각과 결과가 달라지는 게 그게 위험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내년에 시험 볼 거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며칠이던가요? 10월 25일. 야, 그 날짜 벌써 외웠습니까? 자, 그럼 내년 10월 25일 합격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될 것 같아요? 합격 해야죠. 그러니까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만일에 잘못될 가능성,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자, 위험은 이렇게 정해요. 이렇게. 이게 위험의 정의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엄마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됐구나. 이 상태가 위험한 거예요. 도중에 넘어지면 엄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브라보! 이렇게 나의 뜻대로 된 거 아닌가요? 그거예요. 그 위험이라는 개념은 통계학적인 위험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말을 하고 경제학에서도 그 통계학적인 위험을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은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험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하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이라는 것.
표준 편차라는 것. 하나 더 활용해서 쓴다면 변이계수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뭐라고요? 분산이 뭐라고요? 위험이구나,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표준 편차가 뭐냐, 분산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여기 위험. 다 동의어구나.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변이계수도 위험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앞으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부터 읽을게요. 자, 위험부터 갑니다. 시작. 위험, 표준 편차, 분산. 시작. 위험, 표준 편차, 분산. 똑같은 말이야. 그거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으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도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수익값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 기대값, 평균. 위험값입니다. 시작. 위험, 표준 편차, 분산. 수익값입니다. 수익, 기대값, 평균. 연결해서 기억합시다. 분산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훗날 한번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위험. 위험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말을 하는 거구나.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달라질 가능성. 나는 5%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 내 수중에 3%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7% 들어와도 위험한 겁니까? 보세요. 지금 또 경제학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위험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위험이 아니라고요. 안전사고를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위험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내 생각하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나는 5% 생각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7% 들어봤어요. 내 생각과 결과가 달라졌죠? 그럼 그거 위험한 거라고요. 위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5 생각했는데 3 들어봤습니다. 위험합니까? 위험하다고 말해 다들. 또 5인데 7 들어봤어요. 그럼 위험도 아니래. 그 위험은 이렇게 정의한다고. 자, 요 개념 하나 가지고 요 제목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질문합니다. 평균이 뭔가요? 평균. 방금 수익, 기대값, 평균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평균이라는 말은 수익이라는 뜻이겠네요. 분산은 무슨 말입니까? 위험.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말을 다시 읽으면 뭐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까? 수익, 비용, 지배 원리. 근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 용어는 없는데 수익과 위험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 교재는 그냥 제목만 있어요. 교재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제목 정도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보면 그런 말 보이죠. 지금 책을 읽어서는 아직은 파악하기 힘들고. 자, 갑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항상 그래프가 뜰 때는 뭘 보라고 했습니까? Y축하고 X축에 뭐가 있는지를 빨리 봐요. 나중에 보면 그래프만 놓으면 무조건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가격하고 수요량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수요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 형태로 출제가 되면 Y축과 X축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질문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 좋습니다. 2번. A.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여기서 A에 투자한 이유를 말하세요. 아, 수익률이 크니까. 자, 그렇게 말하면 올바른 정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위험은 동일하죠. 위험은 동일합니까? A든 B든 위험은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위험은 동일한데 수익률이 어때요? 더 크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문제 A점과 B점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A라고 했던 근거는 뭐 때문이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근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도 똑같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세요. 다시 갑니다. A와 C. A 이유는요.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낮으니까. 그래서 A에 투자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것을. A는 B를 지배한다. A는 C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결정하시죠. 자, 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C와 D. D에 투자할 겁니까? 이유는요?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는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B와 C. B와 C입니다. C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수익률이 크니까 위험도 큰데요. B하고 C하고 비교해 보세요. B보다 C가 수익률이 큰 것 맞습니다. 근데 위험도 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기준을 둬야 돼요. 자, 그럼 다시 B, C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결론, 의사결정 못합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는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러면 그 이전 요 세 단계로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 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세요. 평균이든 분산이든 수익이든 위험이든 둘 중에 하나는 같아야 돼요.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는 같고 다른 한쪽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둘 다 같거나 둘 다 다르면 의사결정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금 둘 다 다른 경우죠. 그럼 둘 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변이계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변이계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오늘은 그냥 변이계수 제목은 여기서 한번 보는 걸로.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투자 기법하고 변이계수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기법이다? 변이계수가. 안 돼서 한 거니까 변이계수가 더 우수하다는 뜻이겠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무슨 말인지를 파악해 보세요. 결과 A점과 D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림에서. 그 결론은 A점에 투자하거나 D점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기서 A점과 D점을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선을 연결하세요. 선을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안 그리려니까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죠? 우상행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의 이름은 잠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 건 잠시 후에. 그래서 연결했더니 우상행하는 형태의
그래프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번 지문 결정하세요. 이게 한 문제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관련된 기출됐던 내용들 한꺼번에 다 모아봤습니다. 1번 OX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정확합니다. 자, 2번 갑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했으니까 평균 수익 나와야 되고요. 분산 위험 나와야 되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놓은 거는 맞아요. 자, 첫째 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익은 같대요. 같다 그래서 위험만 가지고 판단해야죠. 위험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그럼 어느 쪽이 지금 위험이 작다는 뜻입니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위험이 더 크대요. 어느 쪽에 위험이 크다고요? B가. 그럼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A. 그럼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먼저 요 표현부터요.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1차 과목에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한 87에서 8 정도가 동일해요. 그래서 출제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평가사 쪽에서 나오고 평가사 쪽에서 우리 쪽에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평가사 쪽의 문제는 계속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3번 결정합니다. 이 지문은 O입니까? X입니까? 수익률이 같답니다.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게 좋죠. 자, 두 번째는 위험이 같대요. 그럼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해야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기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불러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지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뺐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이계수를 사용한다라는 표현. 거기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개념 정도 잡았다, 그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죠. 하나만 해볼게요. 자, 하나만 같이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보세요. 자산 A와 B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이제 올라가죠. 박스 안으로 들어갑시다. 기대 수익률 단어 찾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기대 수익률은 수익이죠.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였습니까? 평균 또는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평균과 기대값을 찾아야죠. 찾았습니까? 평균과 기대값이 보이네요. 그럼 A는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자산 A와 B를 비교했으니까 A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4%. B는요? 그럼 1번은 정확하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요. 요 내용 보시고 하나씩 박스 안으로 찾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쉬워요. 요 조금만 파악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답은 몇 번? 3번. 잘했습니다. 별거 없죠? 쉽죠? 근데 시험 당일 딱 만나면 깝깝하죠. 오이씨, 이게 또 뭐야 이거. 실제 시험지에서 차지하는 볼륨은 어떨까요? 커요.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선뜻. 자, 시작해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 수익률을 물었는데, 그럼 그 1번의 수익률을 평가하려면 뭘 보면 된다고요? 기대값. 그래서 1번은 5. 2번 갑시다. 시장이 낙관적이라고 전망한답니다. 찾으세요. 낙관적이다. 여기 말하는 거죠. 낙관적일 때 D 수익률이 가장 높답니다. 요때 요 수익률의 이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봐요. 여기 무슨 수익률일까요? 요거 수익률입니까? 기대 수익률입니까? 실현 수익률입니까? 기대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봅니다. A, B, C, D. 쭉 보면 어디가 제일 큰가요? D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3번 갑니다. 3번은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 분산. 그죠? 그럼 박스 안으로 가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준 편차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C와 D, C하고 D만 비교하세요. C는 0.71, B는 4.24. 수치가 크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죠. 어느 쪽이 위험하다는 겁니까? D. 그럼 C는요? C와 D는 동일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D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야죠. 보시고 올바르게 수정하세요.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했을 때 C하고 A를 비교하랍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무슨 말입니까? 수익 가지고 비교하고 위험 가지고 비교하래요. 제일 좋은 거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하나는 똑같고 다른 하나가 차이가 생기면 제일 편하고, 다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다면 가능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유리하다면. 자, 그러면 4번에 A하고 C하고 찾으세요. A하고 C하고 수익을 먼저 찾으세요. A는 수익률 4, D는 8. 어디가 유리합니까? 그럼 C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엔 위험을 확인하세요. 위험은 A가 1.41, B가 0.71. 요게 더 안전한 거죠. 그럼 수익으로 비교하든 위험으로 비교하든 무조건 C가 다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5번. 여기서 키는 투자 비중. 투자 비중. 요걸 동의어를 박스 안에서 찾으세요. 투자 비중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찾아요. 뭐라고요? 확률. 확률이라는 말. 지금 확률을 보세요. 25대 50대 25죠. 만약 확률이 40대 40대 20이 되면 이 수치가 바뀔까요? 수치가 동일할까요? 바뀌겠죠. 확률이 달라지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다시 읽어봐요. 5번. 5번. 수익과 위험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 다시 말하면 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랬으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확률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확률을 매번 다르게 바꾸어서 우리한테 제시해요. 사실은 쉬운데 시험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 23년 만에 나왔습니다. 23년 만에 나왔는데
그럼 23년 만에 출제된 이 문제를 평소에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거 아니고 쉬운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20년 이상 안 나왔으니까 이걸 구태여 수업 시간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갑자기 시험장이 탁 만나면 당황스럽죠. 실제 내용은 상당히 쉬운 건데. 자, 이런 게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 하나가 보입니다.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말이 보입니다. 우리 교재 99 자, 거기까지만 보고요. 재료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위험 회피, 위험 서로, 위험 중립. 여러분들 각자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나는 평소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회피형인지 선호형인지 아니면 중립형인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위험 선호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뜻인데 막둥이 진짜로? 본인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경제학적으로 위험 중립형은 경제학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립형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내심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내년 10월 25일 시험의 결과 잘못된다고 생각합니까? 합격이라고 생각합니까?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는 거 애초부터 생각 안 하죠. 위험 중립형이에요.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안 해요. 자, 주식에 투자하면서 잃는다는 생각을 할까요? 생각한다고요? 아,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투자를 하나요? 안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합니까?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힐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습니까? 인물들이 아니래. 막둥아 생각 잘해. 자,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방금 위험 중립형이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많습니다. 단 경제학에서는 별로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자라면 이 사람은 위험은 안 봐요. 방금처럼 내가 잘못된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만 보고 투자하는 자예요. 우리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 위험 중립형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 위험 중립형이 돼야 됩니다. 단 시험에 있어서는 나는 떨어진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버리고 나는 오로지 합격이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위험 선호형은 어떤 투자자일까요? 이런 투자자입니다. 자, 이 투자자는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하면 오케이, 나는 위험 얼마든지 감수할 용이 있다. 이런 자입니다. 막둥이는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본인이 그런 것 같습니까? 요새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러시아 용병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것을 인정 안 할 뿐이지 러시아 용병 가면 돈 많이 준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럼 또 위험 선호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위험 회피형은 어떤 거냐면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왜 틀리느냐 그러면 아니 똑같은 거 아니냐고 자꾸 얘기해요. 이 둘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 자꾸 얘기해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다고요? 뭐가요? 무엇을 그래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은 위험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한 사람은요, 수익의 기준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해요. 근데
나는 위험 선호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위험 선호형이 아니라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는 위험 회피형 중에서 공격적입니다. 나는 위험 회피형 중에서 보수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합리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나는 위험 선호형이야.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나는 정말 뼛속 깊이 위험 선호형이야. 그러면 그 설문조사하는 거 있죠. 그 설문조사하면 그 데이터가 독특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권합니다. 2달간 입원하셔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요. 위험 선호형은 이렇게 됩니다. 중립형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 중개사 시험에서는 위험 중립형으로 가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완전히 접어놓고 합격한다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까? 다른 거는 보면 안 돼요. 시험 지문에서 위험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수익이 먼저 제시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지문을 절대 해석하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자꾸 해석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달라요. 한쪽은 위험을 먼저 기준으로 두는 자입니다. 한쪽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는 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수익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아니면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물론 그때그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고객이 찾아와서 자, 저 건물을 사면 수익이 좋아요? 라고 물었을 때, 또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5천만 원입니다. 라가 맞아요? 아니면 5%입니다. 라가 맞아요? 그죠? 투자는 규모가 다른데.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누구는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이라는 수익을 얻은 거예요. 누구는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익률이 높아요? 어떤 사람이 잘 투자한 겁니까? 이 사람이 잘 투자한 거죠. 근데 이것만 보는 거죠. 결과만. 야, 수익이 5배인데? 그럼 이 사람이 잘 투자 아니죠. 투자한 규모가 다른데. 자, 첫 번째 만났을 때 개념 파악을 정확히 딱 해버리세요. 아, 한 사람은 위험의 기준을 두고 있구나. 한 사람은 수익률의 기준을 두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ABC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한 자가 위험 회피형일까요? A, B, C 중에서 어디에 투자한 자가 위험 회피? A입니까? C입니까? 이게 나뉘어질 상황인가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데, 한쪽은 위험 회피, 한쪽은 위험 선호. 그러니까 위험 선호는 수익이 제일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갑니다. 위험 회피형. A에 투자하는 자가 위험 회피형이에요. A에 투자한 자가 위험 회피형. C에 투자하는 자가 위험 선호형인데, 위험 회피형은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이렇게. 어떤 투자자가 합리적이라고요? 위험 회피형.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이 대상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경제학의 이론적인 베이스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모든 이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요게 바뀌어버리면 모든 이론 체계가 다 바뀌어야 돼요.
저 ABC를 연결해 보세요. 우상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45도 기울기로 만들어지는 이 곡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직각 쌍곡선이 되어버리면 어느 지점을 측정하든 그 크기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1입니다. 밑변분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BC를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돼요. 위로 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아니, 그렇게 그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폭을 보세요. 폭이 점점 작아져요.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면. 이 곡선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효율적 투자선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우상향.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왜 우상향합니까? 항상 답은 저 그림 속에 다 있으니 그림을 보고 말하세요. 왜 우상향하는 형태가 만들어질까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면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위험 싫어. 나 위험 부담할 용이 없어. 그럼 수익도 같이 포기해야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효율적 투자선은 아래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완만해집니까? 가파라집니까? 기울기를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하나 기억해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투자선은 위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집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험 선호입니까? 해피입니까? 선호입니까? 그럼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효율적 투자선의 형태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림 보세요. 질문했습니다. 답을 결정해 주세요. 자, A점에 투자한 투자자가 부담을, 자, 그림 잘 봐요. 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 잘 보세요. 요 그림.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하겠대요.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달랍니다. 그게 A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D점이에요. 보세요. A점하고 비교하세요. A점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위험을 얼만큼 부담하려고 했습니까? 그 위험의 크기와 D점에 투자하는 자의 위험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같다. 수익률은 같다, 다르다? 오케이. 그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E점이에요. 그림 보주세요. 부담하는 위험은 어떻죠? 위험은 똑같아요. 그 대가로 요구하는 수익률은요? 수익률은 더 달라졌죠. 자, 그러면 위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만하다. 그게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뜻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A점, 보수적인 투자자, C점, 제로의 E점, 공격적인 투자자.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A점에 투자하는 자,
위험 선호와 회피를 가지고 구분해요. 위험 선호, 위험 회피. 어디에 투자하면 위험 선호, E에 투자하면 위험 선호, A에 투자하면 위험 회피. 어느 게 합리적이다? 위험 회피. 회피는 다시 둘로 나누었죠. 어떻게 해요? 공격, 보수. 어디에 투자하는 자가 공격적이라고요? 어디에 투자하는 자가 보수적이라고요? A는 보수적이고 E는 공격적이라고요.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완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동일한 위험 부담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요. 첫 만남에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통 그냥 활자로 생자로 외워버리니까 표현이 약간만 바뀌면 그냥 다 틀려버립니다. 자, 조점을 연결해 볼게요. 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고요. 효율적 투자선. 이제 기울기를 한번 비교해 봐요. 기울기를. 흰색으로 그렸습니다.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보세요. 아래쪽이 완만하죠? 가파릅니까? 위가 완만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장난칩니다. 기출 지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 1번 결정하세요. OX 위험 회피형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은 높은 투자 안에 선호한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 두 번째 보세요. 1번과 2번은 전혀 달라요.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달라요. 뭐가 달라졌죠? 아니요. 뭐가 달라졌죠? 제일 앞에 단서. 그래요. 동일한 위험 증가요. 자, 그럼 다시 오세요. 이 그림을 다시 봐야 돼요. 동일한 위험 증가. 방금 이 그림 할 때 동일한 위험 증가. 동일한 위험 증가. 누가 더 큰 수익률을 달라 요구합니까? 에이. 그래프를 봐야죠. 그래프를. A점에 투자한 자는 이만큼 달라요. 이만큼 달라요. D, E. 자, 5초간 휴전. 쉬세요. 빨리. 평온하게. 맞아요. 방금 이 두 개 지문 놓을 때마다 다 틀립니다.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문 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표현은 얼마든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기억하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세요. 일단 T점은 답이 아닐 테니까 A점과 E점을 보세요. A점과 E점. 어디에 투자하는 자가 공격적입니까? E. 그리고 A점에 투자하는 자가 보수적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A점에 E점에 투자하는 자를 공격적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지문을 다시 바꿀게요. A와 E 어디에 투자하는 자가 더 큰 수익률을 달라 요구합니까? E점에 투자하는 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A점에 투자하는 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어디가 더 큽니까? E. E점에 투자하는 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A점에 투자하는 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그럼 다시 읽어요. 시작. 보수적인 투자자는 공격적인 투자자보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다, 낮다? 낮다. 이사가 높죠? 자,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지문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선호한다고요. 맞는 말이죠? 지문 그대로. 자, 근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지느냐? 단서를 봐요. 동일한 위험 증가라는 단서가 붙어버렸어요.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가서 보고 올게요. 자, 이 그림 다시 보세요. 자, 이 그림 다시 보세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까? 예, 보수적인 투자자가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 결정해 보세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렇게. 두 개 지문이 결과가 바뀌어 있거든요. 이 지문은 똑같은데 바뀌니까 매번 헷갈려요. 키워드는 앞에 있는 전제입니다. 동일한 위험 증가예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정리가 되어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자, 갑니다. A점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보죠. 그래프를 깜빡깜빡 이런 거. 나는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할 용의는 있다. 대신 이만큼의 수익은 보장해달라. 그런데 D점에 투자한 자는 이렇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할 용이 있는데 대신 이만큼의 수익률은 만족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E점이에요. 따라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동일한 위험 증가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럼 동일한 위험 증가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그럼 누가 더 큰 수익률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당연히 공격적인 이만큼 달라고 하니까. 그죠? 여기는 요만큼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을 외우는 건 안 됩니다. 표현은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잘 정리해 두시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3번 문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요거 답 결정을 해보세요. 필요한 것만 봅시다. X축, Y축 이런 거 보지 말고요. X축, Y축 장난쳐서 출제하면 우리는 그냥 틀려줍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험 회피형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라는 말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 그랬죠. 무차별 곡선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대로 말해요. 무차별이 뭔가요? 일단 어쨌든 무차별 곡선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떠올리세요. 아까 기울기가 어떠했는지. 위로 올라가면 완만하고 아래쪽은 급했습니까? 그럼 지금 위험 회피형이죠. 회피형은 위쪽에 있던가요? 아래쪽에 있던가요? 아래쪽에. 그럼 아래쪽에 좀 기울기가 급해진다. 완만한 게 아니라 급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프 형태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교시는 정리하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이었습니다. 자, 요 그림요.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요 그림.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쁘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